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와중에 학교에서 주는 시간표,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는 친구들이 어떤 학생들보다 아주 성실하고 우수한 친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우수하냐면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어떤 분야가 관심이 있어서 이런 분야로 공부를 해보고 싶고요. 이런 분야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대학도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아주 훌륭한 친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론적이고 하다못해서 인문학 강의나 여러 가지 심리학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좋은 얘기지, 좋은 얘기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어. 현실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수치적인 부분을 판명할 수 있는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과연 지금의 교육적 환경의 변화가 학생 중심인데 예전의 진로와 지금의 진로는 정말 다르다는 이야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전의 진로는 전혀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진학을 할 때 진로가 설정되지 않아도 충분히 우수한 친구면 어떤 대학을 가서라도 본인들의 진로를 고민해서라도 본인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당연히 되는데요. 현재는 아이들이 진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입시에서 분리할 수 있는데요. 중2 밑에 중1,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5학년의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 친구들은 진로라는 게 설정이 돼 있지 않으면 입시에 대해 불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 오히려 더 원론적으로 입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라고 아예 좀 극단적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작년에 서울대가 뽑은 입시 전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 5학년 엄마여도 초등학교 6학년 엄마여도 정시와 수시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정시는 수학능력 시험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작년 자료인데요. 수학능력 시험으로 뽑는 정시에서 1단계에서는 2배수로 수능으로 뽑지만 2단계에서는 60대 40이라고 하는 40의 교과평가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근데 제가 작년 자료, 올해 자료를 왜 가져왔냐면 이거는 올해 고2, 올해 고1, 올해 중3, 올해 중2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대입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요. 더 이 비중과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인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가기 힘들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시에서 지균이나 일반 전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서울대일 거예요. 지균이라고 해서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너희 2배수로 수능으로 뽑을 거야. 수능으로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의 수능으로 60% 반영하고 교과평가라는 걸 지균에선 40%, 일반에선 20%할 거야. 즉 교과평가가 결국은 준비됐냐 안 됐냐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어떤 전문가들은 해석의 포인트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과연 서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1단계 성적에 해당하는 수학능력 시험의 점수의 편차가 엄청 클까요? 아니면 결국은 서울대에 지원할 정도면 점수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까요? 서울대에 지원할 정도면 이 친구들의 점수적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1단계 성적의 60%이기 때문에 변별력은 많이 줄겠지만 결국 교과평가의 준비 항목에 얘네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교과평가 항목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과평가의 반영 비율이 1대1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교과평가, 바로 교과목별 성취도라고 해서 학업 성취도, 성적이 얼마나 좋아. 뭐 올해 중3 같은 경우만 해도 너 몇 등급이야. 이런 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적 선택 과목들이 있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일반 선택에서 네가 무엇을 들었고 진로 선택에서 무엇을 들었어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줄에 있는 과목 이수 내용입니다. 과목 이수 내용에서 교과목 이수 현황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겠죠. 즉 뭐냐면 너는 일반 선택에서 무엇을 들었어? 기하를 2학년 때 너희 학교가 깔아져 있어서 들었으면 기하가 너희 학교에서 2학점이야 3학점이야 등등의 여러 가지가 복합적 변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떤 걸 선택했어가 교과 이수 현황이고요. 여전히 올해 고3, 올해 대학을 간 친구도 좋은 대학의 학종이죠. 학종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특, 세부 능력 특기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고2, 고1, 중3 이렇게 내려올수록 되어 있지 않으면 진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얘는 좋은 대학을 갈 생각이 없구나. 이런 것처럼 세특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가기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면 서울대만 이러냐? 아닙니다. 고대도 올해 이렇게 뽑아요. 고대도. 그리고 내년에 연대가 이렇게 뽑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 연고대가 이렇게 점차 확장하면서 지금 듣는 학부모님들이 거의 중학생 학부모님들이라면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라면 이런 내용이 내 아이에게는 더 디테일해지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아이들이 학생부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단순히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는 거에 굉장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에서 서울대뿐만이 아니고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들이 있어요. 과를 어떠한 전공 분야가 있을 때 핵심 권장 과목은 듣지 않으면 빵점이 아니고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즉 무슨 얘기냐면 핵심 권장 과목은 들으면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고요. 권장 과목을 들으면 플러스 요인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표랑 같은 거예요. 컴공 가고 싶은데 얘가 핵심 권장 과목의 미적이나 확통을 안 들었어. 그렇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예요. 컴공을 아예 못 가겠지. 이 강의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저희 때 교육받았던 시스템과 완전 다른 겁니다. 어떤 시스템이 다르냐면 우리 때는 어떤 공부든 얘가 공부를 잘하면 개런티가 됐어요. 어떤 거? 좋은 대학을 어느 정도 갈 수 있었던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도 국어, 영어, 수학이 1등급, 1등급, 1등급을 찍는 순간 학교에서 신경 쓰고 그리고 얘가 어떤 것들을 대략적으로 하면 퍼즐이 완성돼서 정말 못 가도 성대나 한양대 이런 것까지는 다 맞출 수가 있었죠. 성적만 좋으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거의 10년 전부터 이과의 문과 침공이라고 했던 표현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문과에서는 핵심 권장 과목을 없는 경우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로스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나 통계학과 가고 싶어 했는데 미적, 확통, 기하를 안 들었어. 얘가 2개만 들었어. 기하나 미적만 들었어. 확통을 고3 때 깔렸는데 고3 때 못 따라가겠다고 못 들은 거야. 그랬을 때 얘는 마이너스 점수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서울대만 이런 게 있냐?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고대에도 똑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컴퓨터학과나 아니면 물리학과나 기계공학부나 이런 거 갈 때 어떤 것들이 핵심 권장 과목이고 어떤 것들이 권장 과목인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언제 준비돼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중3 때 계열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저희 때보다 훨씬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과거의 수능과 현재의 수능이 다릅니다. 고교학점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고교학점제가 어떠한 진보의 성향과 보수의 성향에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사실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았냐. 대입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적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면 그런 것들이 바뀌고 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이거와 지금의 대입이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하는 부분들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죠. 이게 아닙니다. 고교학점제는요.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 빼고 이미 유럽, 미국, 선진국, 하다못해 옆나라 일본까지 고교학점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이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선택적인 부분에 아이들이 준비됐을 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공부하지 마. 너에게 필요한 걸 공부하라고 하는 좋은 취지의 제도이긴 합니다.
초등학교도 변화가 있어요. 바로 선택 과목이 초등학교 때부터 도입이 되는데 교육부에서의 예시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지역 연계 생태 환경 과목 또는 5학년 때 지역 속 문화 탐방 이런 과목들을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개설이 돼요. 그리고 올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시범 운영을 합니다. 그게 초등학교 때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유학기제가요. 자유학년제죠. 1년 동안 했던 게 자유학기제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진로 연계학기가 생겨요. 언제부터? 올해부터는 시범이고 선택인데 올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진로의 연계학기라는 게 중3 2학기 때구나. 근데 이걸 왜 만드는지도 아셔야 돼요. 이걸 왜 만드냐면요. 이거는 바로 아이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이거죠. 고교학점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우리 때는 수학 잘하면 이과하고 못하면 문과를 갔는데 지금 뭐야? 공학계열, 상경계열, 의학보건계열 이런 계열을 가지고서 고등학교를 입학을 준비하라고? 이거 어떻게 했더니 국가가 얘기하는 게 알았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진로 연계학기라고 너희 자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학교에서 자유학기제처럼 좀 더 머리가 큰 중3 2학기 때 너희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볼게 해서 만들어진 게 진로 연계학기예요. 이제 여기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고등학교의 한 부분이 변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 정책과 프로세스가 어떠한 부분에서 새롭게 도입되고 다 함께 변하는 프로세스의 사이클로 돌아왔구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고교학점제는 거의 8, 90%가 대학교에 우리가 들었던 대학교의 학점과 너무 비슷합니다. 너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강이 실제 있어요. 그러면 공강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아이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불분명하면요. 그 시간에 숙제를 내줘서 무엇인가를 관리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관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즉, 공교육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이런 게 없는 학생들은 너무나 힘든 제도가 될 거예요. 실제 고교학점제는 너무 유명한 그 교육 비평가가, 평론가가 미국 안에서 이 고교학점제를 뭐라고 평론을 했냐면 이 고교학점제는 양날의 검이다. 준비된 누군가한테는 멋진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누군가에게는 이 칼은 오히려 스스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칼이라고 실제 그렇게 평가를 한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그것만 하고 뒤는 신경 안 써도 됐어. 정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너가 수학 공부를 어떤 걸 하려고 잘하는 거고 그 안에서 확통, 기하, 미적 이런 여러 가지에서 너는 그거를 어떻게 잘해가 또 세특 안에서 묻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못하면 이 친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 문제풀이적 능력과 이 친구가 어느 사고력 능력이 너무 뛰어나. 그래도 이 친구의 뛰어남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점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학생 맞춤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교육부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학생 맞춤. 학생 맞춤으로 한다. 좋았어. 그러면 학생 맞춤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학생 맞춤을 우리는 아이들이 자기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요청할 수 없다면 맞춤이 될 수 없겠죠. 이거 역시 2024학년도 소프트웨어 전형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시시한 대학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취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 뒤에예요. 빨간 줄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
입상 실적